한때 인터넷 세상을 지배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블로그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블로그는 인터넷 콘텐츠의 중심이었습니다. 맛집 후기도 블로그, 여행 정보도 블로그, 제품 리뷰도 블로그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무엇을 치든 블로그 글이 가장 먼저 나왔고 사람들은 블로그를 신뢰했습니다. 파워블로거라는 단어가 하나의 직업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대한 괴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유튜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글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3분이면 끝나는 정보를 왜 굳이 긴 글로 읽어야 하느냐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올리면 여전히 딱글도 달리고 방문자도 꾸준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블로그 콘텐츠 소비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유튜브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유튜브는 연간 매출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디즈니보다 더 큰 미디어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블로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한때 네이버 검색의 핵심이었던 블로그 탭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네이버 스스로도 동영상과 수폰 콘텐츠를 밀기 시작하면서 텍스트 기반 블로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2025년 초에는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 대란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검색 노출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블로거들이 수익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블로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이건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워 블로거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은 유튜브로 전향했습니다. 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블로거가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글 쓰는 능력과 영상을 만드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촬영도 해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는 정말 죽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블로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아프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로그 트래픽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구글의 AI 검색 기능이 도입되면서 블로그 방문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블로그에 들어올 필요 없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허브스팟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마케터의 92%가 여전히 블로그가 트래픽을 유도한다고 답했지만 그 효과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블로그가 완전히 무용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만큼의 힘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글 대신 영상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편리함입니다. 영상은 눈과 귀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적은 노력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 블로그는 검색하지 않으면 발견조차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의 차이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상위 1%는 연 평균 13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은 월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이렇게 다르니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땅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하위 50%는 연간 2,4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전업 크리에이터 중 46%가 연간 120연 미만을 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유튜브도 상위 소수만이 큰 돈을 버는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아직 희망은 있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몇 가지 데이터는 블로그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6억 개 이상의 블로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트래픽의 63%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바일 시대에도 여전히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블로그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의학 정보나 법률 상담이나 기술 문서처럼 깊이 있는 텍스트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영상보다 글이 더 효율적입니다. 3분짜리 영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블로그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에서 블로그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2%의 마케터가 블로그를 통해 트래픽과 리드를 확보하고 있다는 허브스팟의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블로그가 살아남으려면 진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영상과의 융합입니다. 블로그 글 안에 영상을 삽입하고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를 거는 상호고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강화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피상적인 콘텐츠 대신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 지식을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구축입니다.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뉴스레터와 이메일 구독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검색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독자에게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AI를 적이 아닌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AI로 초안을 작성하고 사람의 경험과 관점으로 글의 영혼을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나는 블로그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 라디오가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신문이 인터넷에 밀릴 것이라 했지만 신문사들은 디지털로 변신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바뀌더라도 사람들이 글을 통해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블로그가 생존하려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강한 것은 맞지만 유튜브 역시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챗GPT의 검색 점유율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블로그를 응원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가 죽느냐 사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입니다.